평소처럼 밥만 먹어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거 있죠.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쯤은 다들 좀 오른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용히 시작되는 고지혈증의 실제 정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나는 기름진 걸 별로 안 먹는데 왜 높을까? 약을 먹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끝까지 살펴보세요. 1장,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속 지방 성분,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플라크라고 불리는 찌꺼기가 되는 거죠. 이 플라크는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 혈압을 올리고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HDL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은 많을수록 좋고 LDL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도, 플라크가 점점 커져도, 심지어 혈관의 70%가 막히기 전까지도 본인은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2장, 고지혈증이 초래하는 결과. 그렇다면 고지혈증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동맥 경화입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 심장 근육이 손상됩니다. 셋째,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중대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다리가 쉽게 저리거나 걷다가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 궤양이나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몸이 느끼는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장, 대부분 모르는 생활 속 원인. 그럼 고지혈증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고 심지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침을 챙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중성지방이 상승하기 쉬운 대사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아침 단백질 부족이 결정적으로 LDL을 올립니다. 두 번째, 숨은 당 섭취입니다. 과일 주스, 건강즙, 꿀차, 요거트, 시리얼, 설탕을 직접 넣지 않아도 이런 식품들은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늦은 밤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의 식사는 지방 저장을 크게 높입니다. 가느은 밤에 지방을 분해하는 대신 저장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네 번째, 기름과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튀김과 흰밥, 빵과 버터,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이런 조합이 LDL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건강식입니다. 견과류를 한 줌 이상 먹거나 올리브유를 마음껏 사용하거나 건강즙을 하루 2팩씩 마시는 것. 모두 칼로리와 지방, 당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하면 고지혈증 악화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HDL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LDL은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들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4장 고지혈증은 회복 가능한 질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높아지면 평생 약 먹어야 하나요? 이건 유전이라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을 8주에서 12주만 제대로 교정해도 LDL이 10에서 20% 이상 감소할 수 있고 중성지방은 30에서 50%까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 개선은 약물만큼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 교정입니다. 즉, 고지혈증은 조절 가능한 질환이고 생활습관이 핵심이라는 것이 최근 의학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5장 실천 가능한 식습관, 생활습관 루틴. 여기서 가장 효과가 입증된 루틴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단백질 15g입니다. 두부 반모, 계란 한두 개, 그릭 요거트 등으로 챙기세요. 아침 단백질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LDL을 안정화시킵니다. 둘째, 나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밥, 흰빵, 달달한 음료처럼 즉각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은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좋은 지방은 소량만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1스푼, 아보카도 4분의 1개, 견과류 10에서 15g까지만요. 넷째, 채소를 먼저 먹으세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주 5일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게 HDL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간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 수면은 6시간에서 8시간 확보하세요. 콜레스테롤 대사는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6장, 약물 치료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 약물 치료는 필요한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LDL이 190 이상인 경우,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은 사람, 당뇨를 동반한 고지혈증 환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생명을 지키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의사들 역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잡혀있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즉, 약물은 보조수단이고 근본 해결은 여전히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고지혈증은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침 단백질 챙기기, 숨은 당 줄이기, 기름과 탄수화물 조합 피하기, 걷기 습관 만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